Electrical charge, a fundamental property of matter that means all particles are either positive, negative, or neutral. The most common negatively charged particle is the electron, and the most common positively charged particle is the proton. Every charged particle is surrounded by an electric field. This causes an attraction between oppositely charged particles and repulsion between like charges. 재밌네요. 한번 해봤습니다. 전하는 다시 들어볼까요? 전하는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물리적 기본적인 성질이다. 이런 뭐 있네요. 옛날에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두 종류의 전하, 양, 전하로 이름 지었다. 이런 말이네. 1700년이 굉장히 옛날 사람이다. 그죠? 맞습니다. 여기 보면 밀리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밀리컨. 볼까요? 밀리컨. 기름방울 실험이라는 게 되게 유명한데, 모든 전하가 결국 E라는 전하량의 정수배다. 그래서 기본 전하량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클롱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전하량을 가진다라는 걸 알아냈죠. 얘기하자면 길고 어떤 그런 값을 알아냈다라는 또 역사적인 사실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쿨롱임 실험인데 볼까요? 우리 교과서도 있는 것 같은데 쿨롱이라는 사람이 비틀림 저울 여기 이용해 가지고 여기 AB9에다가 전하량을 넣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만약 마이너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서로 이게 당겨지겠죠? 그래서 얼마 동안 요 움직이는가를 이용해 가지고 K R 제곱 Q1 Q2라는 전기력 공식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식이 되죠. 저번에 우리가 물리 이야기 11까지 했나요? 한 12가 되겠네요. 전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지금 그때 우리 너무 음량이 작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떤 방법이 없나 싶어서 여러가지 고민하다가 갤럭시 탭을 소개받아서 지금 한번 해보는데, 물론 뭐 아는 사람 다 아니까 더 새로운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나름 새로운 시도니까 귀엽게 봐주고 좀 뭐 여러가지 한계도 있지만 잘 봐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뭐 이제 여하튼 우리가 전기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전기 주제로 얘기를 좀 해볼까 싶어요. 지워버릴까요? 지워도 되고 나름 뭐 재밌는 것도 많이 있네, 그죠?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싶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가 전에까지 역학을 했죠. 역학.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은 글씨를 못 쓰네요. 써볼게요. 최선을 좀 나아지겠지? 잘 안되긴 하네. 이 세상은 질량과 전하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뭐 말 그대로 그거죠. 이거 선생님이 대학 다닐 때 좀 쌤이 좀 신뢰하고 좋아하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은 결국은 질량과 전하의 조합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당연히 뭐 필통이나 펜이나 컴퓨터나 이런 게 다 질량이고, 컴퓨터 뭐 이런 거 다 전기신호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제 유물론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유물론? 유물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공산주의 마르크스, 뭐 레닌 이런 한 사람들이 그때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인데, 뭐 공산주의냐 뭐 자본주의냐 뭐가 옳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때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중에 하나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은 그때 종교 탄압 같은 거 했잖아요. 그거 다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종교나 정신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감정이나 이런 어떤 그 정신적인 것도 결국은 모든 건 다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주장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있는데 아침마다 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떤 이쁜 여학생을 만났다. 좀 이상하네요. 하여튼 샤방샤방해 그래가지고 뭐 뿅뿅 이게 하트 해가지고 첫눈에 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녀를 보자 사랑에 빠졌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이런 어떤 그 비과학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인문학적이고 뭐 하여튼 이런 사람의 감정마저도 결국은 뭐냐 따지고 보면은 왜 내가 얘를 보고 뿅 하고 가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결국은 그 호르몬과 호르몬은 생물학적으로 어떤 그 화학물질이죠. 화학물질. 그리고 플러스 전기신호. 뭐 우리 아주 어떻게 보면 되게 삭막할 것 같지만 이걸 보니까 굉장히 나한테 맞는 거야. 그래서 이 뇌에서 얘를 좋아한다라는 신호를, 전기 신호를 보낸 다음에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그 다음에 호르몬을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의 작용이 결국은 뭐 사랑 같은 것이다. 사랑이란 감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결국은 호르몬과 질량이죠. 그 다음에 전기 신호, 전하죠의 결합일 뿐 인간들은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유물론이에요. 좀 이상한 얘기죠. 갑자기 쌤이 이상한 얘기 했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생각하고 싶은 얘기가 그만큼 이 세상은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결국 이 두 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질량과 전하랑. 그래서 M, 질량이 M이죠. 전하는 Q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량을 가지고 그때까지 공부했다는 것을 역학이라고 하면,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전하를 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것이 바로 전자기학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주 고전적인 주제잖아요. 이게 결국 뭡니까? 고전 물리죠. 네. 그리고 여러 첫 시간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물리는 고전과 현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뭐 연력학 누가 안 배우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가장 큰 주제 고전 물리부터 먼저 마스터를 하고 현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한다면 우리 역학에 대해서 공부했으니까 다음으로 전자기학, 전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마땅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새로운 걸 한번 해봅시다. 질량과 전하로 이루어져 있댔죠? 그러면 전하. 전하란 건 무엇이냐? 전하. 얘기를 해보죠. 뭘까요? 뭐 아는 사람 있죠? 전하하면 뭐 여러분 교실이라면 뭐 전하는 뭐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영어로 하면은 이제 electric charge입니다. charge. CHRG. CHARG. 그리고 한자로 하면 한자로 좀 해보고 싶은데 이게 뭐죠? 비우. 네. 기상에 관한 거죠. 이렇게 하면 눈설이죠. 눈설. 근데 지금 눈이 아니라 요렇게 쓰면 아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전기할 때 전입니다. 이거 원래는 이제 우레전하고 벼락이란 뜻이에요. 근데 과거에 가장 먼저 전기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이 역학에 비해서 이제 전기, 전하라는 존재는 질량에 비해서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아주 오래된 고전 물리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역학보다는 조금 더 늦게 개발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빨리 볼 수 있던 현상 역시 이 벼락입니다. 프랭클린이 뭐 연을 띄워가지고 전기현상을 발견했죠. 하는 뭐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요게 이제 어찌 하자예요. 밑에 게 어찌 하자인데
요 위에 거 이렇게 붙이면 이게 하자가 되는데, 이건 결국 이제 우레전에, 그 다음에 짐, 수화물 이런 거 들어봤죠? 그때 쓰는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전기 찌릿찌릿한 거죠. 띤 어떤 것.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세상은 질량과 전하로 이루어졌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이 세상은 덩어리와 찌릿찌릿함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순수 우리말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뭐 교과서적인 표현으로 모든 전기 글씨가 참 엉망이네. 모든 전기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쁘게 쓰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현상의 근원이 되는 실체다. 이렇게. 모든 전기 현상의 근원이 되는 실체다. 이게 이제 전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이거는 뭐 나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전기를 띤 어떤 거. 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전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질량을 많이 경험해 볼 수 있죠. 펜을 둔다든가, 지나가면 다 걸거치는 게 다 질량, 전하니까, 질량이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러나 분명히 존재는 한다. 예를 들어서 감전돼 본 사람 있어요? 옛날에 선생님 이제 오락실에서 오락할 때 이제 요즘에는 다 스마트폰으로 오락하니까 레버를 돌리다가 거기 잘못하면 감전돼가지고 깜짝 놀라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전기는 존재해요. 실제로 그런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 그럼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 전기의 종류는 뭘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는 사람 다 알겠지만. 그렇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거죠?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했고, 다음 질문으로 갑니다. 다음 스테이지. 그렇다면 전하라는 거는 존재하는데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전하는 어디에 있을까? 영어로 하면 where,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렇습니다. 이거 대답은 어떨까요? 대답 anywhere가 되겠죠. 어디에든 있다. 이렇게 대답해 볼 수 있어요. 어디에든 있다. 자꾸 뜬구름 잡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냥 쭉 들어봅니다. 자, 여러분 사실 그럼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가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이 있으면 이 덩어리는 이렇게 지나가면 발로 찰 수도 있고 밀 수도 있고 F로 힘을 가할 수도 있는데, 그러는데 이런 Q라는 전기 찌릿찌릿함, 얘는 어디에 존재하는 건가? 자꾸 길게 하기면 또 지치니까 다른 얘기 해볼까요? 자, 안 되네. 죄송합니다. 지우고 갈게요.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때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얘기했지만 뭐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 어디에든 있댔잖아요. 우리가 생물의 기본 단위가 세포이듯이 사실은 이제 모든 과학적인 특히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모든 물질의 기본은 역시 원자입니다. 원자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 가운데 뭐가 있죠? 핵이 있죠. 핵. 미리 써버렸네. 플러스 전기를 띤 핵. 그 다음에 바깥에 뭐가 돌고 있죠? 네, 전자가 돌고 있어요. 이 핵은 또 뭐로 이루어져 있죠? 양성자. 프로톤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 있는 거는 플러스만 그려져 있지만 중성자라는 것도 있어요. 양성자는 P입니다. P로 쓰고, 중성자는 뉴트론, 프로톤, 뉴트론 해가지고 써볼까요? P고 얘는 뉴트론 해가지고 N입니다. 그러면 전하는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결국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뭐냐면은 이 세상의 전하는 크게 종류가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가 있잖아요. 플러스 전하는 바로 양성자. 얘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죠. 중성자는 전기가 어떻게 돼요? 없죠. 그래서 중성이죠. 근데 전자는 여기가 이제 뭐가 된다? 일렉트론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기왕 이제 양성자, 중성자, 원자 얘기를 했으니까, 봅시다. 질량과 전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존재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핵이 있죠. 굉장히 가볍습니다. 엄청나게 작죠. 하지만 전자랑 비교해보면 이 핵은 전자에 비해서 엄청나게 무거운 편이에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이라 합시다. 선생님이 펜을 들고 있어요. 이게 펜을. 이상하네요. 선생님의 무게를 만약에 양성자 하나나 중성자 하나로 본다면, 전자는 이 펜보다 가볍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질량만 따진다면은, 전자 한 개의 질량이 양성자나 중성자의 무게의 1800분의 1, 약, 더 큽니다. 이 바로 전자의 무게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덩어리로만 따지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무게가 전자보다 질량이 훨씬 얘가 크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질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하를 얘기하고 있죠. 전기, 전기. 전하량을 따지면은, 전자 하나가 가진 전하량과 양성자 하나가 가진 전하량은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는 얘가, 전기적으로 중성으로 보이는 거죠. 그게 됩니다.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무게는 비슷하지만, 전기는 전자 하나가 훨씬 가볍지만 중성자보다 더 많은 전기를 갖고 있다. 아니, 얘만 전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전기의 양은 얘가 질량이 훨씬 크지만 가지고 있는 전기의 양은 서로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은 그렇죠. 이걸 내려볼까요? 네. 우리가 지금 전하는 무엇이냐 얘기를 했었고, 이런, 다시 씁시다. 좀 침착하게. 전하랑 무엇이냐 이렇게 썼었고, 잘 써도 똑같네. 그 다음에 전하는 그렇다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는가 이 얘기를 했었고, 그럼 이제 어디에든 있다. 왜냐하면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 안에 양성자의 플러스가 그 다음에 전자의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다 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좀 감이 안 오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전하가 그렇다면 전하가 얼마나 있는가 how much라고 해볼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학 교재 문제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일반 물리학이라는 데 가면은 그 동전 니켈이라고 그러는데 그 뭐 10원짜리나 100원짜리라고 생각합시다. 왜냐면 10원짜리 잘 안 보니까 금속이잖아요. 이 안에 이제 원자들이 많이 버글버글 하겠죠. 이 안에 도대체 얼마의 전하가 들어가 있느냐 이런 걸 문제로 낸 적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이 생각해 본 게 뭐냐면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 그러면은 양성자와 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양성자 전자가 전하량을 갖고 있으니까 전하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뭐 동전 한 개의 무게 또는 질량 이런 것들을 실제로 재볼 수도 있는데 전하량은 얼마나 있는가 생각을 잘 안 해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괴물같이 있네. 손가락 있죠. 손가락을 펴보면 이게 손가락이 있는데 이 손가락 한마디 좀 이걸 칼로 탁 잘랐다 칩시다. 잔인한데 그러면 안 되겠죠. 하여튼 이 손가락 한마디에 있는 전기량 그러니까 전하량은 얼마일까 한번 계산을 해보자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동전 대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주변의 전하가 얼마나
이제 아주 흔하게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볼 수 있냐면은, 인간의 손가락은, 우리는 인간 동물이니까 결국 유기체죠. 유기체. 생물은. 유기체는 3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먹고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그러니까 원자 안에 전자가 있다니까. CHON. 이 적절히 고분자 화합물로 있는 게 바로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결국 손가락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겠죠. 그래서 C는 6번이고 H는 1번이고 수소가 8번인가? 그 탄소 7번, 질소 7번 이렇게 되는데, 적당하게 그냥 결국 우리 몸에 이루고 있는 유기체 중에서 탄소가 제일 많다. 다른 건 좀 제끼고, 그러니까 얼마나 있는가 궁금하게 하니까 그냥 그 스케일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탄소로만 이루어졌다. 태우면 결국 검은 재만 나올 거니까, 그런 좀 끔찍한 생활을 봐서 손가락 한마디가 모두 탄소다라고 생각합시다. 탄소. 그래서 그러면 C의 이런 화학 잘 하나요? 그 원소 기호가 6의 10이죠. 이거는 이제 원자 번호가 되고, 얘는 뭘 의미하죠? 탄소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이 안에 핵이 있고 주변에 이렇게 전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얘가 6번이라는 것은, Z가 6번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전자가 6개 돌고 있다는 것이. 전자가 6개. 그러니까 이렇게 옥테트라고 하던데, 2개가 먼저 있고 수소연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탄소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은 6 곱하기 2의 전하량이 될 것이다. 근데 2라는 거는 전자니까 전자의 기본 전하량이 있어요. 얼마냐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롬. 굉장히 작은 전하량이죠. 굉장히 작은 전하량. 왜냐하면 10의 0에 0.0000000 해서 18개인가 19개 한 다음 16이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이게 우룩을 많기 때문에 손가락 한마디에 탄소가, 이거를 대충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한번 해봅시다. 아까 손가락을 자른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무게를 잰다면 몇 그램 정도 될까요? 한 12g 나온다 칩시다. 12g. 이것을 선택한 이유는 실제로 100g 정도 안 나올 것 같고, 여러분 설탕 같은 거 뭐 아무튼 재봤겠지만 한 몇십 g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12g 하면 편리한 점이 있죠. 여러분 그거 아는 사람 있을란가 모르겠지만은 좀 치울게요. 이 질량수죠, 질량수. C6에 10에서 여기다가 g을 붙이면 뭐가 돼요? 이게 바로 1몰이 되죠, 1몰. 탄소 1몰. 탄소 1몰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죠. 이거 약간 지금 가물가물해서 애매한데, 여러분 화학하는 친구니까 잘 알겠죠? 결국에 이 6 곱하기 10의 23승계, 요게 굉장히 특별한 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자량이든 그 원자량이든 원자량에다가 g을 붙이면 1몰이 되고, 그것은 얘가 어떤 질량수를 가졌든 어떤 분자량 수를 가졌든 그 분자나 그 원자의 요만큼의 개수가 된다라는 거죠. 뭐 화학에서 이런 거 하는 게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좀 복잡하게 하겠지만 요 개수가 엄청나요.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이 개수가 너무 23승계 엄청 많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이제 가늠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 레일이 6개 있는 수영장이 엄청 크잖아요. 여기 수영 막 할 수 있어. 여기에 모래로 가득 채워. 모래. 그때의 모래알의 개수가 이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그래서 탄소를 12g을 모을 수 있다면 그 탄소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손가락 한마디에 만약 손가락 한마디에 탄소가 12g이 있다면, 얘는 탄소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아까 탄소 한 개를 뭐랬지? 6개의 전자가 있댔죠. 곱하기 6, 2가 되겠죠. 근데 전자 한 개는 또 어떻게 되죠? 전자 하나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66, 36,
요거 계산하면 곱하기 1.6이니까 얼마예요? 66, 36, 6, 38. 계산을 해봐야겠는데. 36 곱하기 1.6은 50지. 약 60이네요. 약 60. 이 정확한 값은 중요하잖아요. 대략적인 거 할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10에 23승 곱하기 19승이니까 이 지수 계산하면은 4가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60만이 되죠. 근데 전하량이니까 쿨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손가락 한마디에 있는 전하량이 대략 어떻게 된다? 60만 쿨롱이나 있다 이거죠. 이거는 어떻게 되냐? 만약에 만약에 60만 쿨롱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전기맨이다. 영화 같은 데 막 나오잖아요. 전기맨 조금 뭐 그래 봅시다. 그래서 손가락에 전기를 뽑아낼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진짜 무슨 뭐 마블 영화처럼 비익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집들이나 뭐 도시 하나를 폭파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양의 전하량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1쿨롱도 엄청나게 큰 전하량이에요. 여러분 감이 안 와서 그렇지. 이런 사람의 감전에 죽을 수 있어요. 근데 60만 쿨롱이면 주변을 다 뒤지게 할 수 있어요.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전하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변에 있다. 얼마나 있느냐? 엄청 많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속에도 있고, 여러분 쓰는 뭐 펜, 뭐 필통, 뭐 이어폰, 뭐 다 책상, 이게 다 굉장히 많은 전하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많은 전하와 그리고 질량 속에 쌓여 있다는 거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왜 아무렇지도 않죠? 왜 아무렇지도 않는가? 왜 그럴까요? 왜 아무렇지도 않을까? 이런 영상 보여주려니까 굉장히 여러분 미안하네요. 다음에 좀 더 연습할게요. 다시 해볼까? 그래서 좀 연습해 봅시다. 연습하려고. 이쁘게 봐주세요. 왜 아무렇지도 역시 아날로그가 좋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왜? 그 뭐냐면은, 아까 탄소를 생각해 봅시다. 탄소. 그러면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겠죠. 물론 두 개가 있고, 옆에 6개가, 4개가 더 돌겠죠. 이렇게. 엄청나게 손가락에 보글보글 전하가 많아. 무슨 말이냐면은, 전자가 6개 있죠. 근데 한 개 잊고 있었던 게 가운데 뭐가 있다? 핵이 있어요, 핵. 핵에 뭐가 있지? 양성자가 있어요. 양성에 뭐가 있지? 플러스 전하가 있어요. 플러스 전하 얼마만큼? 전자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만큼 보통은 플러스 전하도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마이너스 6 더하기 6 또는 606은 얼마죠? 제로입니다. 뭔 소리냐면은 손가락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엄청나게 큰 60만 쿨롱의 전하가 있지만 결국은 마이너스 60만큼 플러스 60이기 때문에 겉에서 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지. 평온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가 쉽게 나갈 수가 없어요. 물론 뽑아낼 수만 있다면, 얘와 얘를 분리해낼 수 있다면 엄청난 전기가 되겠죠. 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게